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저 세법 일부 76회 세무의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법인세 사업연도 문제죠. 자, 사업연도는 기본적으로 신고 사업연도로 가야 되는데 무신고했을 때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고 사업연도는 뭐 중간에 변경사항이 되면 의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변경사항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1번. 자, 요거 밑줄 쳐놓을까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체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밑줄 1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개월까지 해야 되겠죠. 3개월까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해산이 되면은 어때요? 요 해산 등기가 되겠죠. 해산이 되면은 해산 등기가 될 거예요. 그럼 해산 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원적으로 인도일로 하고 있는 판매 형태는 자, 정답이 1번이죠. 원칙은 외상 매출 같은 경우는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위탁 판매 같은 수탁자가 판매하는 날이 되는 거고 시용 매출은 써보고 살게요. 즉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장기 도급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건설공사 완성됐을 때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접대비 부인에게 대한 소득 처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3번 별표시해 놓으실까요? 접대비는 이제 세무적인 크게 두 가지잖아요. 증빙 누락하고 한도 초과. 그럼 증빙 누락은 송금불사님이고 대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대표상이요. 그다음에 건당 10,000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는 기타 세출 맞죠.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의 카드 사용번호는 유보가 아니라 이것도 기타 세출을 가져야죠. 정답은 3번. 그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역시 기타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과정 옳지 않은 것. 의제배당이라는 것은 일반 배당, 이익이 난 거는 아니지만 배당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병은 합병 등기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죠. 해산은 해산 등기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그러면 전입한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배당으로 보고요. 분할은 분할 등기 하니까 분할 등기를 됩니다. 5번입니다. 대손금. 자, 대손금은 송금 산입한다. 근데 대손 사유에 따라서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가능한 사항은 정답은 1번이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 조정상이죠. 반면에 채무자의 파산이나 부도 발생 6개월 지난 거라든가 회수기를 6개월 이상 경환제 이런 것들은 다 결산용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중간이해납 의무를 지는 법인은 자, 일단은 중간이해납 하려면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신설법인이나 휴업,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비영리, 자, 이런 과세할 수 없는 법인, 이건 뭐 실적이 따로 없는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정답은 3번. 2월 결손금이 있어 산출세액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없는 것도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다로 봐야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7번입니다. 직상가 의제액을 시분 계산 없이 전액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 즉시상가 의제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면은 이걸 원래 송금 부인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 자산이다 보니까 감가상각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즉시 의제해서 시부인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직상 의제인데 이게 어떤 중요성의 관점에서 실익이 없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냥 전액 송금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밑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 된다거나 공구 가구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사 이런 것들은 직상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하여 추가한 100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거는 거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감가상 자산은 전액 인정해 주는데 사업의 개시. 네, 사업의 개시. 사업의 개시. 그다음에가 확장을 위하여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가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부여한 자산,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요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8번이에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에 소득 처분 시 유보 처분하는 항목은 자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이자 등 특정자금이자 이거는 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을 보거든요. 이거를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면은 송금물산입하고 이거는 자산의 과소 계상이 되는 거니까 자산의 과소는 유보로 처분이 됩니다. 네. 하지만 채권자 물명사채 이자나 불신일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채권자 물명은 원천징수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대표상해로 보죠. 네. 그래서 유보로 가는 것은 3번이다. 나머지는 기타 제출 아니면 이제 대표상해로 갑니다. 그다음에 9번입니다. 사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자료이다. 과표는 얼마인가? 자, 일단은 과세 표준을 하려면은 계산 순서 단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하면 각삼소득금 금액 나오고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그러면 이때 단기순이익은 3천만 원이에요. 이게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가 접대비 한도초가 송금물산입 플러스 송금물산입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 그 다음에가 국세, 지방세, 관호, 황금, 입금물산입이죠. 입금물산입은 우리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러면은 요 가감하면 이게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50만 원. 그러면 3,150이죠. 3,15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2월 된 결손금은 300만 원. 그죠? 3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따져봐야죠.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즉, 요게 3,150이죠. 3,150에 대해서 70%, 요 70% 비율을 곱하는 게 있죠. 네, 요거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3,150 70%.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비교해서 빼주고 나면 이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요 금액이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이 요거를 이제 빼주고 나는 거죠. 미니마이즈니까 3,150에서 요 미니마이즈 요거 해주면 2,205만 원. 요 금액이 2,20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3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빼주면 되니까 2,850만 원이 되겠네. 2,850만 원.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순서를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2월 결손 빼줄 때 70% 비율을 따져서 미니마이즈라는 거죠. 자, 10번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법인세도 원천징수할 때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원칙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 법인이고 지급하는 자가 개인일 때는 당연히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느냐? 개인은 없죠. 비사업자 개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는 선택 아니야. 선택사항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고 지급하는 자가 개인일 때는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인 개인이니까 사업자인 개인이 법인 지급해도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일 때는 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납세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거든요. 따라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다음에 법인세법상 올바른 세무 조정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이제 전기 상각 부인액. 상각 부인액이 얼마가 있어요? 50만 원 있잖아요. 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강사비가 20만 원. 2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가 한도 범액, 한도액이 40만 원 있죠. 40만 원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이니까 요거는 시인 부족이 되겠죠. 시인 부족에. 그럼 시인 부족 20만 원이에요. 그럼 시인 부족 20만 원은 상각 부인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얼마? 2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마이너스 10번. 그다음에 12번으로 합니다. 송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양도한 자 양도. 자, 자산의 양도 금액은 입금인데 장부상 금액은 송금으로 봐주겠죠. 2번
판매한 상품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은 송금 항목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 제품의 보관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4번. 판매 아직은 안 했어요. 예정인 상품은 이건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고자산 송금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부당행위. 자, 별표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잘못된 것은 부당행위의 요건은 밑줄.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친족하고 지분율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인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은 세법뿐 아니라 사법상의 효과도 부인한다. 아니요. 사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부인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 세율로 보지 아니한다. 예. 이건 뭐 포탈, 조세 포탈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14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 문제죠. 별표시는 자주 나온 주제죠. 가장 잘못된 것은 자, 기본은 사업장별 사업 개시 20일까지 등록 신청하는 거고 밑줄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불성실 사업자로 판단되면 사업자 등록을 아니요. 오히려 등록을 하도록 해야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할 거로 봤을 때는 이제 등록을 거부하지만 사업을 갖다가 불성실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보종사항이 생길 때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보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입니다.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영세율도 일반 사업자처럼 보니까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수출 거래는 세금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자, 직수출이니까 수출업자죠.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해줘야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외국인한테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내국인 간에 뭐 거래를 했을 때는 발행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영세율 종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때는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입하면 영세를 받는다? 아니요. 이거 영세를 거래를 해야 되죠. 뭐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적용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영세를 받는 사업자는 영세율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다 받는 거니까 환급도 가능한데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죠. 30일, 15일 내에. 자, 16번 합니다.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주관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과세 사업을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니까 간주 공급이 되겠죠. 자, 2번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주관 재화를 복리후생이잖아.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공급을 보질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간주 공급에 들어갔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번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주관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한다. 고객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상 증여로서 간주공급이 되는 거죠. 다만 광고용 견본품은 제외.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샘플, 이거는 거래로 볼 수는 없죠. 자, 답은 2번이고요. 17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아요. 이거 자주 나오죠. 별표시. 장기할 판매. 자, 이것도 판매이자도 판매 추가 대가로 보는 겁니다. 대가성으로 인정되면 과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2번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장부가이다. 아니야, 평가 기준 시가로 가야죠. 그다음에 공급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은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니까 포함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자, 밑줄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 그렇죠. 110분의 100만큼을 해줘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주사합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자,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의 사업장을 정해서 총괄 납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주사무소 혹은 분사무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요. 주사무소에 하나에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은 본점에 하나에 신청? 아니요. 본점과 지점 둘 중에 하나 선정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려면 과세형 예시 25일 전이에요? 아니요. 25일 전이 아니라 20일 전에 포기 신청해 줘야죠. 그렇죠? 답은 4번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면 밑줄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일반 과세자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자는 자 1번에 가사 서비 일반 과세자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자는 자 정답은 4번 도매업자죠. 도매업자는 세금 개선서를 발급해 줘야 되죠. 도매업자는 세금을 발급해 줘야 되죠. 하지만 가사 서비스나 변호사 인적 비용 이거는 이제 발급할 수가 없겠죠. 자 20번으로 합니다. 부가지세법상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에 대한 과세분이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이 아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가야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대는 면세가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니까 과세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임대. 자, 주택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든 안 했든 다 면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 임대는 토지 임대료니까 과세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부가지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아니요. 모든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대상이 있죠. 영세율 대상 거래. 첫 번째 영세율 거래. 영세율 거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단체 중 이제 학술이나 기술, 연구단체가 되겠죠. 네,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면세 포기는 3년간은 면세를 배제하고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면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권리무가 발생. 예, 좋습니다. 22번입니다. 공통매입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과세와 플러스 면세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매입세액입니다. 네. 그랬을 때는 안분 계산해 줘야 되고 안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다만 안분에 실익이 없을 때는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자, 그러면 전체 공과액 중 면세 비율이 5% 미만이 됐을 때는 전액을 매출세 공제해 주고 다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제외한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때는 전액을 공제 줍니다. 체크. 3번 과세사업과 면사업의 공과이 없거나 한쪽의 공과업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 네,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을 면적 비율만큼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 또는 면세에 해당하는 공과의 비율, 면적 비율을 따져줘요. 정답은 3번이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이 없다.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액을 다 공제를 해줍니다. 자, 23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답은 4번이에요. 적용받으려는 달이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적용받으려는 달이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체크. 자, 24번입니다. 부가지세법상 공급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에서 재화가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주권이 미치지 않은 거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선박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 거래를 보지 않는 납세무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 항행 서비스는 국내선에서 국외선으로 국제선에서 다시 국제선으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주는 겁니다. 예, 이건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국인이 국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는 공급 장소는 국외 소재니까 국외 소재 부동산 그걸 건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과세권이 없어요. 시설물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부가지세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장소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으로 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도매업자인 김세무 씨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과세 표준 먼저 계산해 주고 이걸 통해서 매출세 계산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 매입세액을 계산해 주자.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해석이.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총 매출액이 4억 5천이죠. 총 매출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4억 5천만 원이 되고 거기서 매출 애누리가 800이죠. 800만 원 이걸 빼주면 됩니다.
이거 해주면은 얼마예요? 4억 4,200. 그렇죠? 이 금액이 4억 4,200만 원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4억 4,200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 10%. 그럼 얼마야? 4,420만 원 되겠죠. 4,4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매입 자료가 상품 매입액이 3억 2천. 네, 3억 2천이 됩니다. 3억 2천에 10%는 3,200이에요. 3,200. 자, 하지만 접대비 지출. 접대비는 이거는 접대성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4,420에서 3,200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180이 되겠죠. 네, 이거는 1,200이 되겠죠. 1,220만 원이 된다.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과표를 한정할 줄 아냐. 이게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감가상각비 이제 중간시효합니다. 를 계산해 보시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제 상합 범위 한도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취득원가 있잖아요. 취득원가 일단 잡아줘야죠. 1억 원 곱하기 그다음에 상각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6개월치잖아요. 그럼 환산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신고 내용 수가 10년이니까 10년 곱하기 6분의 12 환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년에 해당하는 상환율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상환율이 나와 있나요? 10년일 때는 10%고 20년일 때는 5%잖아. 아, 5%짜리. 그렇죠? 왜 6분의 10이다? 6개월이 치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00만 원 되겠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27번 법인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사. 경조사비는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 미수지 접대를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월 발생기간은 몇 년인가? 자, 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그다음에 29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얼마가 자 얘는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달했을 때는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네. 그다음에 SSA 확정 신고에 대한 제품 매출 내용이다. 과표는 얼마인가? 자, 그럼 총 매출액이 3억 원이잖아요. 총 매출액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에서 매출 환입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가 매출 할인이 700만 원 있어요. 700만 원. 자, 그럼 요거 금액은 1,700이니까 이거는 2억 8,300이 되겠죠.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2억 8,300. 자, 이상으로 해서 세법 일부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2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